골반 빠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네요. 맨몸 빨고는. 그냥 집에서 그냥 시커에 뭐 옆에서 뭐 하면 그때 체크. 아, 집에서 약간의 홈트 정도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알겠습니다. 아, 늦게 비 와서 그러신가? 집도 가까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 계실 겁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목이에요, 발목. 혹시 AI 많이 쓰세요? 네. 원지님도 쓰시나요? 노트북 LM 아세요? 제미나이에 같이 붙어있는 프로그램인데 얘가 PPT나 영상 같은 거를 내용을 내가 좋게 넣으면 퀄리티가 이제 좋아져요. 그래서 수업 자료들을 저도 노트북 LM을 써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단축도 굉장히 잘 되고 이 이미지도 다 AI가 선정해서 만든 건데 한번 또 보시면서 AI 쓰시면 이런 정도 뭐 프로젝트 만들거나 그럴 때 지울 수 있어요. 이거 워터마크는 약간 그 높이 지워서 지울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발목입니다. 발목. 오늘 일어나셨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걸을 때도 그렇고 제일 첫 번째로 딛는 우리 신체가 바로 발이에요. 발목. 그래서 제일 가장 중요한 기초고 사실 안 중요한 관절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루에 첫 발걸음이나 시작하고 몸을 지탱하는 시작점이 바로 발목이에요. 보시면 발목 뼈 굉장히 많죠. 발가락 뼈가. 몇 개의 뼈가 있는지 아세요? 없으시겠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응해 주셔서. 총 33개의 뼈가 있어요. 발목 주변에만. 그 얘기는 뭐냐면 발목 뼈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뼈를 잡아주고 있는 인대들도 많고요. 인대가 많다는 거는 근육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가 넘는 근육들이 있어요. 발목에만.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발을 움직일 때 사실 손처럼 섬세한 움직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 일상생활을 보면 아스팔트에 평평한 바닥들이 많고 엘리베이터나 자동차 이런 이동수단들이 편리해지면서 걷는 시간도 오히려 점점 줄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뇌에서는 지지를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뇌가 어떻게 보면 정말 바보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정말 효율적인 신체, 효율적인 구조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누워있으면 누워있는 몸으로만 생활을 하려고 하고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몸으로만 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럼 당연히 발을 잘 안 쓰게 되면 발목 주변의 근육들을 더 이상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쪽으로 굳이 에너지를 더 소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자식 생활이나 크록스 같이 편한 신발, 슬리퍼 같은 걸 신고 다니게 되면 결국에 기능이 사라지게 돼요. 기능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걷긴 걸어야 되잖아요. 그냥 근육들을 뻣뻣하게 잡고 있어줘요. 뻣뻣하게 잡고 있어주면 문제가 생기는 게 내가 부상을 방지하거나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탄력 있는 몸이 돼야 되는데 뻣뻣하니까 걷다가 빈판길이나 혹은 계단을 헛디뎠을 때 갑자기 그냥 또각 돼버리는 거죠. 나뭇가지처럼. 그래서 우리가 발목 주변의 근육들을 쓸 수 있게끔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증상들이 하나씩 있을까요? 스쿼트시 흔들림 있으실 것 같고 발목, 계단 오를 때는 한 발석이 좀 불안정하고 결국에 내가 바닥에 지지하고 있을 때 이러한 증상들이 나오면 내 발목은 지금 조금 건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운동 프로그램을 할 때 발목의 움직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발목의 움직임은 크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처음에 여기가 발등이라고 하고요. 바닥은 발바닥이라고 해요. 그래서 발등을 몸쪽으로 당기는 게 발등 굽힘.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게 발바닥 굽힘이고 바깥쪽이 바깥 외자 써서 외번, 안쪽으로 가는 게 4번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해부학적 자세라고 하면 이 자세로 배워요. 이게 해부학적 자세예요. 손바닥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심장이랑 가까운 쪽을 안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벌림이 되는 거고 이게
내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도 똑같이 안쪽으로 가서 이게 4번인 거고요. 바깥쪽이 외번이에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운동 프로그램은 이 3가지의 기능을 다 살릴 수 있게 하는 운동들로 진행이 되고, 이러한 기능들을 살려주는 게 바로 우리 몸은 다 뇌랑 연결돼 있어요. 움직임은. 고유수용성 감각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고유수용성 감각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네. 가는 게 답이에요? 위치. 맞아요. 눈을 감고 이 고유수용성 감각은 우리 관절이나 근육 힘줄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가 눈을 감아도 팔을 한번 90도까지 올려보세요 이랬을 때 시각 정보가 없더라도 내가 내 관절의 위치가 대략 어느 정도 있는지 알 수 있는 감각인 거예요. 그럼 만약 이 감각이 떨어져 있으면 운동 동작을 할 때도 뭔가 내가 팔을 여기까지 올리세요, 뭐 쌀을 옆으로 올려야 되는데 내 위치 감각이나 그런 정보들이 받아들이는 데에서 잘 인지를 못하다 보니까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정기관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맞아요. 달팽이관 그 안쪽에 있고 우리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이 정전기관과 소뇌가 같이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정전기관이 또 안 좋게 되면 어두운 데에서 중심을 잘 못 잡다든가 혹은 배멀미가 또 심해지거나 그러한 증상들이 있어요. 그걸 통합적인 이 2개의 기능들이 이 균형 감각들을 좋아지게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각 시스템. 그래서 오늘은 앞서 1, 2주 동안은 고관절의 또 가동성과 안정성, 몸통의 안정성을 가봤고 유연성과 함께 오늘은 감각 트레이닝을 같이 들어갈 거예요. 발목의 움직임과 이런 아까 얘기했던 감각 시스템의 운동들을 진행을 하면서 균형 감각을 더 잘 만들어내고 발에서 느껴질 수 있는 감각 정보를 더 잘 느껴질 수 있게끔 운동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움직임을 먼저 만들고 그 근육들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한 발로 지지하고 스쿼트 동작까지 해서 단계별로 운동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개 동작이고요.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일어나셨나요? 왜요? 허리 복습 안 하셨죠? 조회수 1위였거든요. 자, 거울 보시고 발등 굽힘이 아까 어떤 거였죠? 그쵸. 자, 한 발로 서주신 다음에 오른쪽 발로만 발등 굽힘을 최대한 해볼게요. 무릎 펴서. 자, 유지. 그러면 힘이 어디 쪽으로 느껴지세요? 별로 힘 안 들어오세요? 여기 앞벅지도 들어오고 여기 정강이 쪽 힘 들어오시죠? 앞쪽에 있어서 정경골근이라고 해서 발등을 몸쪽으로 당겨주는 근육이 여기 정강이에요. 그래서 운전을 많이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여기가 많이 좀 굳어요. 자, 그리고 반대로 발바닥 굽힘. 그럼 이 동작은 할 때는 뒤쪽에 종아리에 힘이 들어오시죠. 그럼 이 발등 굽힘과 발바닥 굽힘이 우리 걸어 다닐 때도 발등이 굽혀지면서 뒤꿈치가 닿고 발바닥 전체가 닿으면서 발바닥 굽힘이 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발목에 힘이 부족하게 되면 못 밀어내니까 약간 이렇게 걷는 거죠. 그럼 그 보상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허리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에 작은 부담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은 발바닥 굽힘, 발등 굽힘을 10번 반복해 볼게요. 오른쪽 발 먼저 최대한 당겨주셨다가 최대한 내려주시고 반복. 그럼 지금도 결국에 한 발로 지지하면서 반대쪽에 엉덩이에도 힘이 같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우리 몸은 계속 그런
감각 시스템을 정보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 몇 번 반복하면 좀 서서히 좀 뻐근해지지 않으세요? 발목 주변? 오케이. 자, 반대쪽. 반대쪽도 쭉. 내리고. 그래서 발등 굽힘이 잘 안 되면 발가락만 많이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발가락 한번 구부리면서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올리는 게 쉽지 않아져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발목의 움직임과 발목 움직임을 통해서 사용되는 근육을 먼저 활성화시켰고, 다음은 네 번 외번이에요. 네 번은 안쪽으로 돌리기 때문에 발바닥 굽힘의 움직임과 같이 살짝 나오게 돼요. 근데 조금 더 엄지를 그냥 안쪽으로 회전을 시킨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발목이 뻣뻣하시면 고관절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고관절 움직이지 않고 발목만 최대한 안쪽으로 힘 줘보세요. 조금 더 엄지를 더 안쪽으로 넣어볼까요? 안쪽으로 회전, 고관절 돌지 않게. 그렇죠. 그렇게 반대쪽으로 외번. 약간 그래서 U자를 그린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해주시면 돼요. 네 번, 외번. 자, 그러면 외번 동작을 할 때 어디 쪽으로 힘이 들어오세요? 종아리 바깥쪽 힘 들어오세요? 여기? 외번? 이쪽. 지금 이거는 고관절이 도는 거예요. 안쪽으로. 이때는 종아리 쪽에 후경골근이라고 해서 이 종아리 안쪽에 힘이 들어올 그 근육이 사용되면서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반대쪽으로 외번 이렇게 이제 고관절 돌죠. 여기가 힘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이드 플랭크 했을 때 무릎 펴서 했을 때 발 옆날로 밀어주는 그 힘이 이쪽인 거예요. 반대쪽. 네 번, 외번. 그죠? 지금 되게 또 이게 보상이 나오는 거예요. 고관절 돌지 않게 발목만. 잘 안 되시죠?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렇죠. 좋아요. 여기 느낌 오세요? 네. 어디가 더 잘 안 돼요? 잘 돼요? 움직임 잘 나오시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발바닥에 무너지신 분들이, 특히 평발인 분들이 발이 외번되는 경향이 많아요. 안쪽이 무너지니까 발목이 바깥쪽으로 짧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발 있으시면 이쪽을 좀 더 먼저 풀어주고, 그리고 아치가 또 높으신 분들은 오히려 여기 안쪽에 네 번 동작이 많이 쓰여지게 되기 때문에 종아리 쪽이 많이 뻣뻣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대부분 아치가, 원지님도 힘 그냥 편하게 빼볼까요? 발에 다 같이 힘 빼볼게요. 장진님은 저기 여기가 많이 오히려 좀 짧아져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풀어주시나요, 평소에? 이런 데 풀어주시고, 대부분 높진 않고 거의 다 누워져 있기 때문에 카프레이즈 동작도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카프레이즈 동작. 오늘 동작이 있으니까 진행을 할 거고, 보통은 외번되는 이 바깥쪽을 먼저 스트레칭을 해주고 뭐 폼롤러로 눌러준 다음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다. 자, 이렇게 그러면 발목의 움직임 두 개가 만들어졌고, 세 번째 동작은 그 움직임을 다 같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발목의 회전 동작, 발등 굽힘, 발바닥 굽힘, 외번, 네번을 다 같이 이제 원을 그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내가 발목의 움직임이 잘 나오지 않으면 그 보상이 고관절로 이렇게 돌리고 있을 거예요.
자, 고관절 딱 고정시킨 다음에 반복 한번 해볼게요. 자, 거울 보시고 원 그리기 최대한 크게. 그렇죠. 그렇죠. 확실히 외본이 잘 안 되시네요. 꼭 해주세요. 자, 반대 방향으로 가볼게요. 같은 쪽 발 반대 방향. 반대 방향. 엄지를 반대쪽으로. 오케이, 좋아요. 자, 반대쪽. 그래서 발을 지금 처음부터 안 하고 세 번째 주에 하는 게 지금 사이드 플랭크나 전주에 했던 한발서기 동작이나 이런 게 여기 고관절의 주변 근육들이 잘 잡혀져 있지 않았더라면 발을 돌릴 때도 몸이 많이 흔들리셨을 거예요. 골반이나 반대쪽. 왼쪽이 더 안 좋아요? 평소에?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발가락 쓰지 않고 발목만 움직이려고 해보세요. 그렇죠. 발목 주변 쪽에 이렇게 힘 좀 많이 들어오세요. 반대 방향. 골반 정면. 오케이. 좋아요. 텐덤 자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본 적 있으세요? 장진이 이거는 없으세요? 다행이네요. 드디어 모르는 게 나오셨네요. 텐덤 자세는 어떤 거냐면 특별한 게 없고 우리가 보통 좌우로 이렇게 넓게 서 있잖아요. 그걸 앞뒤로 서주는 거예요. 이렇게 서준다는 의미는 균형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체중은 뒷발 쪽으로 실어주시면 되고 서보실게요. 가만히. 그럼 이게 지금 내 관절의 위치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유수용성 감각이나 정전기관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세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균형을 잡는 데 있어서 시각 정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여기서 진짜 내 정전기관이나 고유수용성 감각이 일을 잘하는지 눈을 감아 볼 거예요. 눈 감고. 오, 한 분 빼고 다 잘하시네요. 한 분은 아실 거예요, 누군지. 오케이, 눈 뜨시고 반대쪽 발로 가볼게요. 그러면 내가 제 발을 바꿔서 체크를 하니까 우선 지금 눈을 뜨시고 좋아요. 눈 뜨고는 다 잘 하시니까 이제 눈 감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내가 조금 더 잘 잡힌 쪽이 있을 거고 더 불안정한 쪽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조금 더 훈련을 해주시면 됩니다. 은지님은 거의 미동이 없네요. 둘 때 차이 없으셨죠? 그래도 이제 눈 뜨거나 눈 감고 제일 흔들림이 없으셨고 장진님은 오른쪽 다리 뒤로 갔을 때 좀 더 그러셨던 것 같고 병호님은 양쪽 다 그러시니까 똑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전정 안구 반사 훈련이에요. 전정 안구 반사라는 거는 우리가 눈동자가 항상 이 시야를 볼 때 우리가 몸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시야는 한 곳을 집중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전정 안구 반사의 기능이 떨어지면 어지러움을 느껴요. 멀미를 하고. 그래서 배멀미가 심하신 분들이 저 전정 안구 반사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면
파도 가치가 높낮이가 바뀌니까 눈알은 그대로 있고 내 몸통만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니까 같이 흔들리면서 뇌에서 같이 흔들리는 정보를 받게 되니까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들이 왜 이게 고개 앞으로 내밀면서 걷는지 아세요? 얘네들이 고개를 앞으로 내밀어야지 이 시야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된대요. 그래서 그렇다는데 이 설명이 더 있었는데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좀 정확히 알고 할게요. 시력이 안 좋아서 그거를 시력을 맞추기 위해서 고개가 앞으로 나가는 동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보면 보행 좀 뭔가 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 보행을 지나가면서 보면 목을 좀 앞으로 이렇게 내밀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다 하나의 보상작용이거든요. 어떻게 트레이닝 하냐면 텐던 자세 똑같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는 시선을 엄지 손톱만 바라봐 주시고 내가 고개를 돌리면서 눈알은 계속 손톱을 보는 거예요. 좌우로. 흔들리죠. 그거를 잡는 거예요. 더 돌려주세요. 완전 더 째려보세요. 좋아요. 굿. 왔다 갔다. 반대쪽으로도. 못 따라가죠, 지금. 요즘 과제 많이 해서 눈이 피로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전정안구 반사 기능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모니터를 많이 보잖아요, 휴대폰이나. 그러니까 안구도 근육이에요. 8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한 기능이 계속 정면만 보니까 눈알이 쉽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제 위아래로도, 아래로도, 위로. 좋아요. 그 입술 이게 날름날름 하시면 안 돼요. 혀 날름날름. 오케이. 자, 이번에는 대각선으로도. 대각선. 그렇죠. 집중 좋아요. 집중 좋아요. 반대 방향으로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텐션 자세 유지하니까 중심을 잡기 위해서 발목 주변의 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오케이. 발 바꿔서. 그럼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몸통이 고정되어 있는 바닥에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몸통을 돌려도 고관절의 외회전인 거고 이렇게 해도 외회전 동작인데 서로 운동을 느끼는 그 감각들은 다르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이제는 아까는 계속 내 목을 움직였다면 눈동자만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안구의 움직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턱이랑 많이 가겠죠. 그럼 우리 움직임은 눈알만 움직여도 되는데 목의 움직임이 많아지게 되니까 목 주변에도 통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내 손을 움직여서 좌우로만 손을 움직이면서 눈동자만 따라갈 수 있게 최대한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잠깐 여기 살짝 제가 고정해 드릴게요. 그쵸. 톡 돌아가지 않게. 그렇죠. 자, 이번엔 위아래로. 챙 때문에 안 보이시겠는데요? 아래로도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대각선. 눈 많이 피로하시죠? 대각선. 좋아요. 반대 대각선. 턱 따라가지 않게.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자, 다음 우리가 발목에 특히 종아리 근육들이 많이 굳어 있다 보니까 발등 굽힘이 스쿼트 동작을 하거나 쪼그려 앉을 때 다 같이 한번 쪼그려 앉아 볼까요? 편하게 약간 푸세식 변기에 앉아 있다 생각하면서. 그럼 여기서 발목의 가동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무릎이 안쪽으로 모아져요. 그리고 발 뒤꿈치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가동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이렇게 무너지죠, 하단에서. 자, 그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발등 굽힘의 움직임이 중요해요. 그래서 텐던 자세 마찬가지로 또 해주시고요. 서서 뒷발 기준으로 앞발에 복숭아뼈를 지나갈 수 있게끔 쭉 내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텐던 자세 배측 굴곡 운동이에요. 쭉 내려가 줬다가 뒤꿈치 뜨기 전까지 다시 일어나 주고 다시 쭉. 그렇죠. 뒤꿈치 계속 눌러줘야 돼요. 셋. 복숭아뼈 지나가는 게 이해가 안 되지. 네? 복숭아뼈. 여기 복숭아뼈를 아, 지나갈 수 있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더 많이 구부려야겠죠? 뒤꿈치 뜨지 않게끔 엉덩이 더 앉아주고. 그렇죠. 4개만 더 할게요. 그렇죠. 무릎을 펴서 돌아와 주시면 돼요. 일어날 때는. 그렇죠. 좋아요. 오케이. 하나만 더. 저는 이거 하면 무릎이 좀 아픈데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자,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무릎 아프셨던 분, 장진님 말고 좀 아프셨어요? 오른쪽 무릎?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발목을 움직일 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움직일 때 우리가 근육을 써야 되는데 아직 이 범위까지 가본 적이 사실 없던 거예요, 그동안.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실 무릎이 많이 굽혀지면 굽혀질수록 무릎 관절의 압박이 높아지는데 그걸 잡아주고 있는 앞벅지의 근육들이 늘어나면서 버텨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범위에서 앞쪽 다리가 아프셨던 거죠, 무릎. 네. 다 앞쪽 다리 아프셨던 거죠. 그럼 내가 체중을 뒤꿈치에 못 싣고 있었던 거예요. 뒷발의 뒤꿈치를. 그래서 엉덩이 기능이 살리면서 늘어난 범위에서 허벅지가 버텨줘야 돼서 사실 이 동작을 제대로 한다면 뒷다리에 앞벅지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병호님 어떠셨어요? 여기 들어오셨죠? 맞아요. 워낙에 또 지금 야구나 또 스포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리에 힘이나 근력들은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통증 없으셨을 거고 두 분께서는 이러한 운동을 오히려 통증 없는 범위까지만 해주시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 주시면 돼요. 반대쪽 해볼게요. 반대쪽도 한번 똑같이 범위를 해보고 반대쪽이 괜찮으면 내가 지금 오른쪽 다리 뒤에 계시죠, 두 분은? 그럼 오른쪽 다리는 지지를 잘하고 있는 거죠. 몇 번째, 바로 아프진 않으셨죠? 처음부터. 바로 아팠어요? 뒤쪽 다리가 아파요. 원진님은요? 바로 아프셨어요? 근데 지금 원래부터 통증이 있던 상태에서 해서 지금도 오른쪽 무릎이 아파요. 지금 그러면 조금만 덜 내려갈게요. 그럼 아까도 오른쪽이 아프셨던 거예요? 상체를 더 앞으로 숙이세요. 고관절을 써서. 이렇게. 지금은요?
지금 좀 괜찮아요. 그러면 원지님은 고관절의 움직임이 지금 떨어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여기는 발목 앞이 되게 네. 찝혀요. 발목 앞쪽이? 네. 그건 더 가셔도 괜찮아요. 그 찝히는 느낌은. 왼쪽 발목, 끝내죠. 오른쪽 발목 앞쪽? 네. 네, 맞아요. 일어나고. 3개씩만 더 할게요. 찝히는 느낌이 커지면 범위를 줄여주시고 동일하면 그 범위까지 해주셔도 돼요. 오히려 그 힘줄이 같이 사용되는 거라. 원진님은 거기서 무릎을 더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괜찮아요? 네. 네. 좋아요. 그 뒤꿈치에 힘 많이 실리죠? 네. 2개만 더. 동호님은 왜 여기 되게 안 나오네요? 여기가 네, 여기가 다친다. 무릎 다친 데. 네, 그래서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발목 가동성이 왼쪽에 확실히 좀 더 떨어지는. 그러면 병우님 이거 할 때 다른 데 불편한 건 없으시죠? 네. 그럼 이거 좀 많이 해주세요. 이번 주 복습에서는. 그래서 제 자세를 보면 이게 평가거든요. 평가가 곧 운동이 되는 거예요. 쭉 내려갔을 때 뒤꿈치 붙인 상태에서 이 무릎뼈가 반대쪽 여기 복숭아뼈까지 나가줘야지 내 발목의 가동성이 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움직임이 만들어져 있어야지 내가 고관절이나 무릎이나 몸통의 신전 자세가 적절하게 가동 범위를 사용해서 동작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안 되시는 자세를 잘 기억하셨다가 혹은 기억 안 나시면 영상 보시면서 중간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지금 발목 주변의 근육들을 활성화시켰죠. 이제는 한발서기 동작을 하면서 상체 움직임을 같이 가볼 거예요. 오른쪽 다리로 들어보실 거고요. 장준님은 평소에 운동하실 때도 네. 한 발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여기 안쪽에 뭘 받쳐주세요. 약간 이렇게. 자, 여기서 오른발 들어보시고 훨씬 편하죠, 근데 중심 잡기. 팔 앞으로 나란히. 양손 깍지 껴주시고 들고 있는 쪽 다리 방향으로 흉추회전. 골반 돌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이거 저번 주에 했던 어떤 운동이랑 비슷하죠? 밴드 당겼던 팔로프 프레스 동작을. 아프세요, 허리? 갈 수 있는 범위만. 네, 팔꿈치 펴주세요. 다시 왔다가 계속 반복 10번. 시작. 하나. 그렇죠. 둘. 팔꿈치 굽혀지지 않게끔. 셋. 넷. 괜찮아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반대쪽 가볼게요. 여기서 느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왼쪽 다리 들고 이제 왼쪽으로 돌리잖아요. 몸통을 돌리면 돌릴수록 발바닥 쪽에 힘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내가 몸통이 팔이 왼쪽으로 회전을 하니까 무게중심점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잡기 위해서는 지지하고 있는 쪽에 엉덩이부터 하체의 힘을, 지면을 잘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팔꿈치는 구부려지지 않게끔 유지하면서 끝범위까지 가보는 거예요. 최대한. 그러면 날개뼈 안쪽에도 힘이 들어오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자, 왼쪽 다리 드시고 정면을 보는 게 쉽고 다음 세트 때 한번 안 보고 가볼게요. 네. 괜찮으시면 그냥 지금부터 내 주먹 보면서 가보세요. 끝 지점까지. 그렇죠. 굿. 좀 더 중심 잡기 힘들죠?
두 개만 더 해볼게요. 돌아오는 것까지 버텨줘야 돼요. 밟고 하고 그 다음에 안 밟고 하니까 좀 차이점이 있으세요? 이게 좀 더 쉬워요. 이게 쉽죠? 하고 그 다음 운동하는 것도 좀 쉽지 않아요? 네. 아니면 아니라 해도 돼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본 운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이제는 지금 한 발로 이제 지지를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상체를 움직였고 이번에는 반대쪽 하체를 움직여 볼 거예요. 아까 텐던 자세 했었을 때 발목의 움직임, 가동성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제 여기서 싱글레그 리치 동작이라고 해서 발 앞꿈치를 최대한 멀리 찍어보는 거예요. 대신 뒤꿈치가 뜨면 안 돼요. 그러면 앞벅지 힘이 들어오는 느낌 나실 거고. 무릎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죠? 네. 그래서 뒤꿈치 뜨기 전까지 한번 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 보는 거예요. 다시 업. 다시 돌아오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반복하는데 무릎이 지지할 때 무릎이 안으로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끔 계속 유지해 주는 거예요. 자, 시작. 10개. 하나, 셋. 네. 지지하는 발의 그 각도는 상관없어요. 네, 정면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맞아요. 한 10도에서 20도? 스쿼트랑 동일하게. 셋. 그렇죠. 넷. 살짝 찍어줬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다섯. 여섯. 살짝만 가세요, 영훈님. 일곱. 그쵸, 그쵸. 여덟. 아홉. 고관절도 같이 쓰면서. 그렇죠. 그렇게 가야 돼요. 굿. 열. 오케이. 지금 어디 쪽으로 힘들어 오세요? 앞에 허벅지 많이 힘들어 오시죠? 좋아요. 자, 반대쪽. 시작. 혹시 왼쪽이 움직임이 더 크네요. 잘 나오네요. 네. 무릎 괜찮으세요? 좋아요. 그러니까 우측이 아무래도 지지할 때 엉덩이 쪽이 잘 못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벌리려고 계속 신경 쓰면 돼요. 흔들리더라도. 네. 10개 되셨겠죠? 오케이. 그럼 우리가 스쿼트 할 때 무릎 안쪽으로 모이지 말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모이면 안 될까요? 무릎이 또? 무조건 항상 벌려야 될까요? 어떨 때 그럼 모일까요? 보통 무릎이. 어떤 동작을 할 때 우리가? 힘이 어떻게 해요? 엉덩이 힘이 들어올 때도 들어올 수 있는데 보통 통산적으로 우리가 몸통 회전을 할 때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이 십자인대가 많이 나가는 이유가 여기서 비틀어질 때 이 구간에서 내가 뭔가 나중에 이제 다 할 동작이지만 케트펠을 들고 안쪽으로 회전을 하면 몸통이 반대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무릎은 또 안쪽으로 모아지게 돼요. 거기서 내가 얼마나 탄력 있게 견뎌내냐 그 차이인데 이 탄선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십자인대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구조물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운동하는 목적이 앞뒤의 움직임이니까 무릎이 안쪽으로 모아지지 않는 거예요. 축의 이동이 수직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을 할 때 다 무릎이 무조건 항상 벌리는 거를 유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드 동작이에요. 이번에는 싱글레그 앞쪽으로 가니까 아까는 앞벅지 힘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이번에는 방향을 옆쪽으로 해서 측면의 힘이 많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으실 거거든요. 한 발로 지지하는데 이때도 무릎은 무너지지 않게. 왜냐면 우리 몸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무너지면 여기에 하중이 많이 실리게 돼요. 그리고 발의 아치도 무너지게 되고요. 무릎은 계속 벌려놓고 엄지발가락 누르고 뒤꿈치 눌러주면서 하나,
최대한 멀리 돌아오고. 체중 이동을 하면 안 돼요. 찍고 옆으로만. 셋, 그렇죠. 넷, 다섯, 좀 더 상체 더 앞으로 숙이면서 가볼게요. 여섯, 그렇죠. 일곱, 천천히. 근데 마지막에 약간 쿵 되는 느낌 있죠? 아홉, 지그시 최대한 버티면서. 열, 반대쪽. 이거 안 되고 하셔도 되겠어요? 괜찮? 네. 자, 반대쪽 시작. 하나, 둘, 우측이 취약하시네요. 셋, 더 벌리려고 살짝. 그렇죠. 넷, 다섯. 배우님도 무릎 안쪽으로 모아지지 않게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어디 쪽에 힘 많이 들어오셨어요? 앞벅지. 왼쪽도 앞벅지에 힘 많이 들어오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동작은 프론트 할 때는 앞 뒤에만 움직임이었지만 사이드는 앞도 움직이고 측면으로 내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쪽으로 잘 들어왔다는 거는 힘을 다 골고루 잘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작은 보상작용이 없었으니까 마음껏 더 하셔도 되겠죠. 자, 다음은 싱글레그 데드리프트예요. 리치 동작은 범위가 작았잖아요. 고관절의 움직임이 적었고, 이번에 고관절의 움직임을 더 크게 만들면서 양손을 내가 멀리 보내면 보낼수록 고관절의 움직임이 많아지는데 대신 뒤꿈치가 뜨지 않을 범위까지만 뒤꿈치 붙여진 상태에서 아직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손을 최대한 가깝게 붙여서 떼주고 다시 일어나고 무릎을 올려서, 그러면 고관절이 접혔다가 내가 발목도 지면을 고정이 잘 돼 있다면 무릎도 안쪽으로 무너지지 않게끔 유지를 하면서 서주는 거예요. 대신 여기서 설 때 이렇게 서면 이거는 어디가 세워진 거예요? 고관절이 아니라 허리죠. 그래서 편하게 구부려지셔도 되고, 일어날 때 고관절 앞쪽을 세워준다는 느낌으로 10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그렇죠. 하나. 자, 둘. 편하게 내려가 보세요. 편하게 쭉 등 말려도 돼요. 셋. 여기가 펴진다는 느낌. 그렇죠. 엉덩이 힘 들어오세요. 좋아요. 넷. 오, 굿. 다섯. 힘들죠? 네. 여섯, 일곱, 허리 힘 빼세요. 편하게. 네. 여덟, 여기 힘 들게 와요. 네. 아홉, 열, 오케이, 굿. 반대쪽. 점점 움직임이 커지고 있죠. 자, 시작. 하나. 아니요, 구부려져도 돼요. 네. 햄스트링 길이에 따라서 무릎이 굽혀지고 펴지는 각도가 조금씩 달라져서 내가 고관절이 편하게 접힐 수 있는 만큼 무릎은 자연스럽게 구부려 주셔도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어날 때 끝까지 내가 지지하고 있는 쪽을 밀어주면서 여덟, 아홉,
열. 엉덩이 잘 힘 들어오시죠, 점점. 자, 그러면 지금 이 자세에서는 발목이 발등 굽힘이 일어났나요? 발바닥 굽힘이 일어났나요? 이게 뭐예요? 그쵸, 발등 굽힘이죠. 그러면 우리가 스쿼트를 하거나 데드리프트 할 때도 발바닥이 붙여진 상태에서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서 발등 굽힘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발목의 안정성을 잡아주고 있는데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가 뒤에 종아리예요. 뒤에 종아리가 많이 뻣뻣해진 게 사람들이 강해져서가 아니라 약해져서 뻣뻣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근육을 키워주기 위해서 토 스쿼트라고 해서 발 앞꿈치 부분을 붙인 상태에서 그대로 스쿼트 동작을 해주는 거예요. 이 자세의 동작의 장점은 뭐냐면 역도화 보셨어요, 혹시? 그리고 발목의 가동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뒤꿈치를 올리고 스쿼트 동작 하잖아요. 고관절의 움직임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깊게 앉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엉덩이를 더 많이 쓸 수 있고요. 플러스 내가 근데 붙여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들고 있으니까 이 종아리 근육을 사용을 하면서 발목의 안정성을 키워주는 데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자, 다 같이 발 카프레이즈 뒤꿈치 떼주시고 그대로 더 앞꿈치는 계속 눌러주셔야 돼요. 거기서 스쿼트 동작 가볼게요. 시작. 하나, 일어나고, 둘, 병훈이 조금 더 발 넓게 벌릴게요. 네, 셋, 넷, 그렇죠. 다섯. 무릎 괜찮으시죠? 아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여섯, 일곱, 어깨 힘 빼시고, 그렇죠. 여덟, 조심, 아홉, 열. 오케이, 좋아요. 발 뒤에도 힘 많이 들어오시죠? 종아리 쪽. 오히려 또 하체도 많이 들어올 거고. 더 하지 않고 이제 다음 월스쿼트 카프레이즈예요. 지금 그래도 우리가 내려갔다가 섰다 하니까 어느 정도의 휴식 시간이 있는데 이번에는 벽에 등을 댄 상태에서 여기서 카프레이즈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서 있는 상태랑 구부린 상태에서 차이가 종아리 근육이 두 개가 있어요. 속에 있는 거 하나 있고 겉에 있는 게 있는데 겉에 있는 거는 무릎을 편 상태에서 힘이 많이 들어오고요. 속에 있는 작은 근육은 무릎을 90도로 굽힌 상태에서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 친구가 조금 더 안정성에 특화되어 있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그 근육도 활성화시키면서 몸통의 안정성을 보조받으면서 오늘은 가볼 거예요. 자, 벽에 한 분씩 등 대고 서주세요. 여기 거울에 서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발을 앞쪽으로 빼주는데 내가 벽에 등을 대고 90도까지, 무릎 각도 90도까지 갈 수 있는 범위까지 내려가 발을 앞쪽으로 빼주시면 돼요. 뒤통수 붙여주시고, 자, 거기서 발 11자. 발 좀 더 모아줄까요? 무릎 더 모아주세요. 네, 너무 힘들면 조금 일어나서 하셔도 돼요. 90도보다 조금 더 세워서. 자, 앞꿈치, 뒤꿈치 들어주세요. 조금 더 모아요. 무릎 더. 엄지 눌러서 뒤꿈치 대고 다시 붙였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올렸다 내렸다. 대신 뒤꿈치가 바닥에 완전 닿지 마세요. 뗀 상태 유지하면서 왔다 갔다 20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통수 눌러주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골반 꼬리뼈 떼면 안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쉬어주시고. 엄청 뻐근하죠? 무릎 괜찮으셨어요? 네, 한 번 더 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관절이 굽혀져 있는 상태에서 무릎도 굽혀져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허벅지 근육은 늘어난 상태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 발목의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걷거나 뛰거나 하는 동작에서의 근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세를 우선 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30개. 빠르게 갈게요. 빠르게. 이것만 피하시면 돼요. 이것만. 막 관절로만 이게 젖히지 않게. 앞꿈치가 계속 눌려줘야 돼요. 자, 준비. 뒤통수 붙여주시고.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더 높게.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오케이. 요거 많이 해주셔요. 네. 지금도 오른쪽이 이렇게 벌려져요. 약간. 그래서 더 안쪽으로 11자 만들어서 올려주면 돼요. 이거는 근무 중에도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혹시나 하는데 알 생길까봐 걱정 되세요 혹시? 안 생겨요. 그냥 마음껏 해주세요. 오히려 부종 빠지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더 이쁜 다리 만들 수 있습니다. 즐겁네요. 자, 다음은 이제 몬스터 워크. 밴드를 끼고 갈 거예요. 밴드를 노란색으로 갈게요. 무릎 괜찮으세요? 네. 발목에 껴주세요. 발목. 아까 싱글레그 리치 동작은 갔다가 왔다가 반복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한쪽 발이 지지하고 한쪽 발 지지하면서 왔다 갔다를 상체 숙인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밴드의 저항도 이겨내면서 지지하고 있는 쪽 엉덩이 외측에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올 거예요. 하면서 내가 힘이 빠지면 점점점 이렇게 세워질 거예요. 계속 내 가슴은 바닥을 마주 보게끔 신경을 써주세요. 자, 자세 만들어 주시고, 자, 거기서 한쪽 발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무릎 모아지지 않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오케이, 굿. 어디 많이 들어오세요 지금? 뒤쪽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외회전 힘을 써줘야지, 대둔근이 잡혀야지 발 아치도 올라가게 돼요. 큰 근육들을 잘 써줘야지. 자, 반대쪽. 더 숙여보세요. 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상체 좀 더 숙여볼게요.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좋아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굿. 멋있었습니다, 원진님. 마지막까지 무너지지만 끝까지 하려는 의지. 근데 그런 자세 나오면 그냥 쉬어주세요, 혼자 하실 때는. 왜냐면 이게 무릎이 너무 또 젖혀지면 보상작용이 또 보상 움직임이 생기니까. 이렇게. 반대쪽도 잘 들어오셨나요, 옆쪽으로? 그래서 이 동작도 사실 우리가 소도구를 쓰고 그러면 응용을 엄청 많이 할 수 있게 돼요. 우리 운동 난이도를 올리는데 방법들을 한 번씩 알고 계신 방법들을 공유를 해볼까요? 쉬는 시간을 줄이기, 그것도 정답이고, 그쵸, 무게를 올리고,
원래 운동 많이 하면 유수타키오관이라고 해서 압력을 조절해 주는 관이 있거든요. 그게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운동을 할 때 강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 네. 저도 약간 생각이 잘 안 돌아가죠. 쉬는 시간 줄이는 거, 무게, 그리고 속도를 빨리 하는 것도 있는데 과제를 하나씩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밴드라는 저항감을 하나 이겨내면서 내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 과제가 2개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난이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뭔가 케틀벨을 들고 자세를 하나씩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뇌의 기능들이 더 좋아지게 돼요. 우리가 AI든 뭐 컴퓨터 사양이 좋아지는 이유가 일처리할 수 있는 그 용량이 커지는,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커지는 것처럼 우리 뇌도 자꾸 한 가지, 2가지로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제들을 섞어서 운동을 해주는 게 뇌의 기능도 많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원진이 지금 하나도 안 들리시죠? 자, 그래서 한 세트만 더 갈 거예요. 밴드 껴주시고 속도도 더 빠르게 가볼 거예요. 그렇게 한숨 쉬시면 눈치 보여서 제가 못 시키잖아요. 빠르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거의 닿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꿈치만. 자, 준비. 20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반대쪽 바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자, 우리가 이제 순발력도 길러줘야 되죠. 그래서 점핑 잭 동작을 마무리로 해서 점프하는 동작. 팔 벌려뛰기 한 번씩은 해보셨죠? 그 동작을 팔 들지 않고 다리로만 콩콩콩콩 점프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똑같이 따라서 할게요. 자, 양손 이렇게 굽혀서 겨드랑이 붙여주시고, 자, 위아래로만 우선은 점프. 그래서 아까 카프레이즈 동작 했던 것처럼 발등을 11자 만들어준 상태에서 계속 앞꿈치로 눌러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발목의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가 지금 움직이면서 무릎이 굽혀지면서 발등이 굽혀지면서 충격 흡수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자동차의 쇼바 역할처럼. 근데 원진이 그렇게 가면 충격이 발목에 실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니까. 더 11자. 그렇죠. 슬슬 종아리 뻐근하죠? 자, 이제 여기서 앞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등 더 모아주세요. 열. 하나, 둘, 셋. 무릎 더 펴주시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이제 좌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무릎 괜찮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점프 동작들을 해줘야지 관절이나 연골들도 튼튼해져요. 그래서 오늘 운동 프로그램도 보면 아이고 처음에 발목의 움직임을 만들었죠. 만들면서 그 해당 근육들을 활성화시켰고, 한발서기 하면서 흉추나 혹은 싱글레그 데드리프트를 하면서 한발 지지하면서 균형 감각 아까 우리 이렇게 정정 안구 반사나 텐던 자세, 그 다음에 이제 스쿼트 동작이나 점프 동작까지 이어지는 단계별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재활 운동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가동성, 고관절의 움직임, 안정성, 발목의 움직임도 가져갔는데, 보통 4번째 주차 때는 3주에 했던 내용들을, 동작들을 다 복습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차는.
그리고 다음 달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끝나서 끝이 아니라 운동 프로그램은 이제 점점점 합쳐지고 그러면서 결국에 전신 운동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도 만약에 참석이 가능하시면 투표를 이제 다음 주 평일 중에 올릴 거라서 한번 투표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복습 꼭 봐주세요.